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주요 20국 정상회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일정 등을 소화하면서 폭넓은 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네, 이번 순방의 외교 과제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순방의 일정 중에서 어떤 일정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일정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과 이제 면담이 있으실 거고요. 그 면담에서 이제 방북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교황께서 방북하시는 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지 많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G7과 더불어서 G20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국 회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성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거고, 아무래도 한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이라든지 백신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주요 현안에 있어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경제 외교의 장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헝가리라든지 다른 비세그라드 그룹의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래 먹거리에 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국가들과 그 비세그라드 그룹이 아무래도 EU에서 두 번째로 큰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네. 경제 외교의 장을 펼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G7과 더불어 G20은 다자 외교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와 더불어서 경제 외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그런 행보를 보이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짧은 일정에 어떻게 보면 광폭 외교 행보를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순방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국가의 정상들을 만날 예정인데, 특히 청와대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어떠한 형태로든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것이 공식 회담이 되든 비공식 회담이 되든 어떠한 형태로든 두 정상께서 만나실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비공식 정상회의를 통해서 약식으로 만나셔가지고 주요 의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신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주요 의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이나 무역, 기후변화, 백신 생산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이 세계 주요 국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논의를 하시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대북 문제죠. 그러니까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견을 교환하시고, 이제 그 두 정상께서 약식이나마 이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이제 촉구한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한미 당국 간에 어떤 활발한 접촉이 있지 않습니까?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상 차원에서 확인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정상 간의 공식 또는 비공식 회담 또는 회동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모종의 만남,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이 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그런 정치적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일본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년 초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 지지층들을 결속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기시다 내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을 포용해서 한국과 관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서 결코 유리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마주치게 되면 악수를 하신다든지, 또 포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수준의 어떤 만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이상의 보다 더 깊이 있고 오랜 시간의 어떤 정상 간의 회담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특히나 주목을 받는 일정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이거든요.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 의지를 계속해서
네, 보여왔던 만큼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동행을 한 만큼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얼만큼 진전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황이라는 분이 가진 그 정치적 메시지, 그 평화 메시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교황이 역사적으로 평양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퍼레이드를 하시고 미사를 보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이제 한국이 중간에서 주선을 해주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교황의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북미 관계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황을 맞이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통 국가의 지도자로서 또 한 번 이미지 정치의 측면에서 굉장히 홍보에 효과가 네.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교황청에서도 이제 교황이 2018년에 방문해서 저희 대통령께서 의향을 물었을 때 북한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온다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의향을 밝히셨는데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동의를 하셔가지고 그 절차라든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그리고 어떻게 예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주무부처 어떤 그 책임자로서 해 주시겠죠, 교황께.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남북 간에 교황이 방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면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북한 측이 좀 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좀 더 지켜봐야지만 어떤 구체적인 예상을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크게 결단을 내려서 교황께서 방북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이제 북한과 접촉을 하면서 어떠한 성과를 김정은 위원장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교황이 방문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2018년 3년 전에는 남북 간의 분위기도 굉장히 훈풍이 불던 시기였고 또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방북 추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에 교황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인과의 만남이라든지 비슷한 거라도 한 적은 아예 없는 거죠, 전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내부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본다면 외교장이 나온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 것은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의 정상회담이 거의 역사적인 어떤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도 방역 상황, 그러니까 평양 이외의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여전히 어려움. 그리고 평양의 어떤 방역 상황을 관리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을 열고서 교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서 이제 교황이 가실 때 많은 언론이나 취재진도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수행단이 많을 텐데 과연 그러한 수행단을 맞을 만큼 방역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녹록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좀 다소 이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황의 방북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티칸 교황청과 그리고 북한의 외교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전 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와 좀 다소 시각차가 있는 듯한 언급을 내놨거든요. 백악관에서 종전 선언의 시기, 조건 등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취지로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 종전 선언에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의 구체적 문구라든지요. 그럼 종전 선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혹은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서 언제 상호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쓰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미 양국 간에 여전히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큰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여전히 입장차를 조율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가
조속히 재개가 돼가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개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 모두 통 크게 양보를 해서 한 걸음 다가서기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인데 반면에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상응 조치를 해줄 수 없는 것. 만약에 그러한 조치가 담보되지 않았는데 뭐 종전선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제재 완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네. 결국은 북한한테 또 속았다라는 워싱턴 조화에서의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그 북한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한미 간 움직임을 보면서 신중하게 어떻게 본다면 최대한 그 협상력을 끌어올려서 유리한 판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국가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여전히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미 간의 어떤 북미 다화 체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큰 이견이 있다보다는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과 다른 어떤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고 어떠한 조건에 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러한 카드들을 쓰는 것이 북한을 대화장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맞을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에 미국 측의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기보다는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다양한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그것이 맞바지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